안녕하세요, 송지영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미적분 선택 과목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4점짜리 문항 3문항 정도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0번 문항부터 이제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fx라고 하는 함수가 최고차항이 9인 3차 함수 fx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조건에서 x분의 sin 파이 곱하기 fx의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다라는 조건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fx의 극대극소값의 곱은 5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서 gx를 fx라고 했는데 gx라고 하는 것은 이 0하고 1 사이의 fx를 그대로 옆으로 한 칸씩 평행 이동해서 붙인 함수를 이게 gx, 주기함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gx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빨리 이 다항함수, 3차 함수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조건을 잘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수투의 영역과도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미적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을 보면요. 이 가조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x가 0으로 가는 상황인데, x가 0으로 가면 이제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분자에 있는 사인에 파이 fx라고 하는 이 값도 0으로 가야지 이게 이제 수렴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사인의 어떤 값이 0 나오려면 그 이 fx라고 하는 값은 이게 파이 x의 형태니까 이 x가 정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f0이라고 하는 값은 정수라고 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식을 변형할 수도 있을 텐데 로피탈 정리는 이럴 때 쓰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빨리 분자분모를 미분해보면 이게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밑에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f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x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값이 미분을 한 이 극한값이 0이 나와야 될 테니까 이 코사인 파이 fx에서 이 fx가 0으로 갈 때 이게 정수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파이 정수에서는 풀마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값이 풀마 1이니까 그럼 이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f 프라임 0이 0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 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 조건이 약간 함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 조건에서 극대 극소의 값이 존재를 하는데 그 두 개가 곱해서 5가 나와야 돼. 그런데 0에서의 값이 f'0이 0인데 이 값이 정수니까 그럼 이 극값 하나가 정수야? 그래서 하나가 정수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 이 생각인데, 혹시 이거를 그냥 뭐 1하고 5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면은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찾아볼 텐데, fx라고 하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래쪽에 보니까 1하고 0하고 1 사이에 있는 함수 fx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를 연속적으로 주기 함수를 가지고 붙여봤더니 이 함수가 계속해서 연속인 함수가 됐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0하고 1 사이에서는 어떤 fx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0에서 극값 0을 가지면서 0에서 f' 미분계수는 0이면서 극값이 어떤 정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런 형태로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1대 1의 비율을 이렇게 가질 텐데, 여기 0에서 출발해서 쭉 와서 한 칸 옆으로 갔더니 이게 동일한 함수값이 나오면 이제 이걸 옆으로 연결해서 쭉 이어 붙였을 때 계속해서 연속인 함수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요 값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값을 모르겠으니까 이게 일단 뭐 0에서 한번 접하고 여기 1에서 근을 갖는 함수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하고, 최고차항 앞에 개수는 지금 9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9x제곱에 x-1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평행이동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평행이동된 건 뭔지 모르겠으니까 k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더니 이제 이 극대값이랑 여기 있는 이 극소값의 곱이 5가 나오도록 이 k만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하는 방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요 점의 위치는 이제 우리가 이게 3등분 됐으니까 요 점의 위치가 3분의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f0의 극대라고 하는 이 값은 당연히 k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 3분의 1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게 4고, 얘가 1 3분의 2 1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이 k-3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값이 5가 나와야 되니까 k 곱하기 k-3분의 4라는 값이 5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해서 3을 곱하면 3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3하고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5하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하니까 k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값은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두 가지로 그려지는데 아래쪽 그래프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 F형이 정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3분의 5라고 요 값이 플러스 3인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해서 5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함수가 바로 fx가 된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문제 풀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찾은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다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뭐 작년 사관학교 문제였나요? 그런데 보면 이제 sin x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이제 적분해가는 제가 이제 곱한 함수의 적분법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로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적인 함수인데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구간별로 쭉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부터 5까지 x 곱하기 gx의 dx 이걸 이제 만들고 싶은 건데 인테그랄 해서 얘가 0부터 1까지는 그냥 이 gx가 여기 있는 이 fx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x 곱하기 fx dx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구간에 붙어야 되는 새로운 gx라는 함수는 이 fx를 그대로 옆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함수가 요 그래프가 그대로 다시 여기서 또 뭐 이렇게 그대로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부터 2까지는 x 곱하기 f의 x-1의 dx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문제가 쭉 해결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써보면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또 x 곱하기 f의 x-2의 d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서 정리를 해갖고 어디까지? 5까지니까 2, 3, 3, 4, 4, 5까지 이 값을 이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어디를 하고 싶냐면 이 부분 하나는 그냥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지웠는데 아까 어떻게 됐었죠? fx라는 함수가 9 곱하기 여기가 x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게 k가 5였나요? k가 3이죠. k가 3이다. 이런 함수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9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x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이 구간 한 구간은 직접 적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한 구간을 적분해보면 이걸 x를 곱하면 여기가 9 곱하기 x의 4제곱이겠죠. 그러면 5분의 9x의 5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9의 x를 곱한 거니까 x 세제곱이죠. 그럼 4분의 9의 x의 4제곱 이게 3x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의 뭐 x의 제곱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요걸 일단 하나 적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요걸 하나를 일단 적분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된 값이니까 굳이 다 적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제 x-1이라고 하는 걸 t라고 잠깐 치환을 해보면 x가 t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 되고 여기가 2 대입하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구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인테그랄 한 다음에 다시 0부터 1까지 여기를 t 플러스 1 곱하기 ft의 dt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t 곱하기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하면은 5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 있는 값을
요걸 계산하셔갖고 곱하기 5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0부터 1까지 이 fx를 적분한 값이 여기 뭔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요 구간에서는 x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됐는데 요거를 치환해 보면 요때는 또 0부터 1까지 하고 여기는 그대로 2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1이 되니까 0부터 1까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t 플러스 2가 됩니다. ft의 dt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구간은 0부터 1까지 t 플러스 3의 ft dt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보니까 구간이 지금 이게 여기가 1, 2, 여기가 3부터 4까지 그 다음에 4부터 5까지 이렇게 등장할 테니까 이게 1, 2, 3, 4 해갖고 이게 10개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은 이제 1 곱하기 f,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그냥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값은 몇 개가 등장하겠다? 요거는 또 10개가 등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 값 두 개를 여러분들이 더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요쪽 값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해봤더니 요 값이 20분의 20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0분의 21이 있는데 요게 이제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1까지 fx 적분하는 거는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면 아까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는데 요 구간이 이제 위로 3칸 올라간 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3이니까 3에서 요 넓이만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넓이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연습을 했죠. 12분의 최고차항 앞에 개수가 9고요.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1의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요거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4분의 12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9가 10개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4분의 90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약분하니까 4분의 21 이렇게 나와서 답은 4분의 111 이렇게 나와서 분자랑 분모를 더했더니 답은 115가 됐다. 이제 이렇게 푸실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계산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잘 짚어봅시다. 우리가 수능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함수의 구조에서 x가 0으로 갈 때 이 fx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f'x는 어떤 값으로 가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은 뭐 기초에 해당하겠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 뒷부분에서 뭔가 함수랑 x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 구간별 함수의 적분을 뭐 치환을 통해서 뭐 1차식이니까 간단하게 평행이동이긴 한데 이런 걸 이제 치환을 통해서 계산하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에는 이거보다 x 곱하기 sin x나 x 곱하기 cosine x의 어떤 구간별 함수의 적분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 연습을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이과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그 앞쪽에 있는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좀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fx가 있는데 fx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는 않고요. fa가 6인 a에 대해서 gx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 a라고 하는 값에서 이 fx가 뭔가 최대의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fx 플러스 2도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차 함수인 거고 여기가 2에 하고 여기도 2차 함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다 그러면 이 함수가 양쪽으로 이렇게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면서 계속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계속 무한대로 커지면 양쪽에서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이건 최대값을 가질 수 없겠죠.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일단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f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최고차항이 음수여서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다면 이 2의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도 당연히 이 값에서 지수가 최대일 때 이 전체가 최대의 값을 갖겠죠. 그리고 이게 음의 무한대로 계속 가버리면 이 2의 x제곱이라고 2의 fx라고 하는 함수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테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2의 fx의 그래프는 요렇게 이런 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아마도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2의 fx의 모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렸는데 이 fx의 뒤에 붙은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뭐 평행이동이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함수를 곱한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0에서는 두 개 곱하면 0이고요. 양수끼리 곱하면 여기가 양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 사이에서는 요렇게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양수하고 음수를 곱하니까 음수가 나올 텐데 무한대로 가면 이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 당연히 이제 지수함수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의 관점, 이게 바로 fx 플러스 2 곱하기 2의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a라고 하는 어떤 지점에서 이 gx 전체가 최대의 값을 갖는 이 위치가 바로 이 fx가 최대의 위치를 갖는 그 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의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fx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만 구하고 싶은 거지 실제 fx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함수를 설정할 때는 이걸 그냥 y축으로 두고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fx라고 하는 함수가 그냥 사실 요 a가 뭔가 값이 있을 텐데 그걸 축을 만들지 말고요. 그냥 0에서 최대값 6을 갖는다라고 설정해서 문제를 푸시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바로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뭐 k배 x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써놓으면 k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음수인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gx라고 하는 값이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이쪽 점이 b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이 최종적인 이 함수의 미분값이 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찾아보면 가운데 0이 분명히 하나 있을 거고 양쪽에 두 개가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간격이 6이 된다라고 그냥 식을 세우시면 이 k를 여러분들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어 보면요. fx 플러스 2 곱하기 2의 fx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냥 새로운 뭐 hx라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hx라는 함수가 k의 x의 제곱 플러스 6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이게 8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2에 k의 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 h'x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h'x를 찾아보면 요거는 이제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럼 요 뒤에 건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2에 kx 제곱 플러스 6은 그대로 있을 거고 요거를 이제 잘 정리해보면 얘 미분한 거 곱하기 얘 하니까 여기는 2k의 x가 등장하고 그다음 얘 곱하기 요걸 미분해갖고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kx를 여기다 곱하니까 2k의 제곱에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kx 8 곱하면 플러스 16k의 x 뭐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근이 당연히 쉽게 등장하겠죠. 하나가 2k로 묶어보면요. 2kx로 묶으면요. 여기가 k의 x의 제곱 플러스 이게 18k니까 여기가 9 뭐 이렇게 나오고 끝나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방정식에서 이제 0이 하나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극값이 0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이 간격이 6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x가 풀마 3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k는 그럼 몇이겠다? 마이너스 1이겠다라고 찾아서 이 fx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fx의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지 여기가 3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fx의 이 두근 있잖아요. 원래 이 fx의 두근은 루트 6하고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뺐더니 이 뺀 값은 그냥 2 루트 6이다 라고 하시고 제곱을 해서 답은 24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기존에 이제 평가원에서 냈던 29번 문제가 혹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설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뭐 미분 계수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뭐 식에 대한 변형, dy, dx 관련한 이런 문항들이 많았는데 지금 평가원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을 문제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해석하고 식을 세우는 이런 연습은 좀 더
세밀하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일단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 하나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도 조금 우리가 이제 평상시 연습하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풀어보는 그냥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랑은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보통은 이제 요 위치에 그냥 상학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 봤더니 요 위치에서 PAB라고 하는 각을 세타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PAB라고 하는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아놓고 문제에서 뭘 풀라고 했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보기가 힘드네요. 자, Q라고 하는 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Q에서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했을 때 P와 R 사이의 거리를 F세타라고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0, 코사인 2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 C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 C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런 길이들이 다, 요 길이가 다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각을, 요 각이랑 똑같은 각을 요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호의 길이에 대해서 2세타랑 2세타가 같은 각이라는 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4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지금 4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4 코사인 세타인 거고 요건 지금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인 상황에 이렇게 놓이겠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길이의 절반이 되도록 여기서 올라가서 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 요 점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냐면 0,2 코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의 이름이 뭐였나? 이름이 Q였고요. 그래서 Q에다가 BP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대요. 그래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다시 이렇게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지금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 길이는 이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나 이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나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제 같은 길이가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PR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요 각이 세타니까 사인 세타 하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이름을 뭔가 지어볼까요? A, B 뭐 요거 C라고 잡으면 D라고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요 점이 지금 뭐 Q였습니다. 그래서 요 PR이라고 하는 길이는 Q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 뭐 이렇게 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이 QD의 길이가 2에서 요 아래 길이를 뺀 거죠. 다시 한번 요 QD의 길이는 전체 반지름 2에서 요 아래에 있는 요 변의 길이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2로 묶어보면 얘가 1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게 지금 QD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에다가 사인 세타를 다시 곱하면 요게 내가 원하는 요 길이가 된다. 요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길이를 적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걸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걸 적분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냥 치환하시면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하면 t는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변하게 될 거고요. 아니죠. 코사인을 치환해야죠. 코사인을 치환해서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코사인 2분의 루트 3부터 2분의 1까지. 요거를 t라고 치환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순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면 여기가 1-t, t-1 이런 형태로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기가 이제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2분의 루트 3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느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그림의 형태가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한참 전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식의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약간 올드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가계의 뭐 변화라던가 위치를 표현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28번 뭐 상학함수의 극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 큰 어려움은 없고, 뭐 초항을 구하는데 뭐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고, 뭐 얘는 뭐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루트 3분의 2고, 뭐 이런 길이들은 다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 두 번째 있는 요 길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두 번째 있는 요 길이는 그냥 하나를 x라고 잡으면 여기가 2x가 될 거고요. 요 각도가 몇 도인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45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다시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길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길이는 뭐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바로 찾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는 요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요만큼 나와 있으니까 요 밑변의 길이에서 그냥 높이를 빼시면 얘도 역시 이등변이겠죠.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더했더니 뭐 2 나왔다라고 풀면 x 값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3점짜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푸시고,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앞쪽 영상에서 미지수를 찾는 이 도형의 극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적분은 이 정도로 해설을 하고요. 또 다음 과목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